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비서 A 씨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근무한 겁니다. 한 3년간 회장 비서실에서 이제 근무를 한 건데 이 김준기 동부그룹 그 회장이 올해 2월부터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이제 만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A 씨가 7월에 회장 집무실에 핸드폰 등을 설치해서 이제 몰카를 담은 거예요. 몰래 카메라로 자신에게 회장이 하고 있는 행위 등을 이제 찍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올해 8월에 회사를 바로 그만뒀습니다. 7월에 담고 나서 그 후 이달 11일, 9월 11일에 서울수서경찰서에 김 회장에 대해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확보한 녹취와 그 동영상 등에는 상당히 좀 적나라한 어떤 장면이나 표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개에서 30개요? 꽤 많네요. 20개, 30개 정도 되고 A 씨의 지인 등이 어떻게 그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녹취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일정 부분 힘을 보태준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추행에 관련된 증거들을 모은 다음에 일단 퇴사를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찰 측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직접 통화한 분은 일부러 피해자 이름이나 나이를 아예 다 잊고 수사를 할 정도로 되게 민감해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 A 씨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 동부그룹 측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현재는 녹취와 이제 동영상 확보에 힘을 보태줬다는 그 A 씨의 주변 지인들 참고인 조사를 하겠죠. 참고인 조사를 한 뒤에 이들 조사까지 충분히 마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김준기 회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피해자 A 씨를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그 방방으로 이제 다 수소문을 해봤는데 지금 잘 접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고발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김준기 회장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부그룹 쪽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월 달에 동영상을 녹화를 했고요. 8월 초에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쪽에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그 비서 말고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동영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동영상을 찍었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1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얼마를 더 주는가에 따라서 합의를 보겠다. 이 직원이 그래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네. 2달간 계속 협박을 해왔고, 자기들 안 되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회장님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7월 달에 미국에 가셨어요. 지금 신병치료처 미국에 계시거든요.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언제쯤 예정은? 그건 아직. 경찰로부터 뭐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환 통보가 추석 통보가 오면 그때 이제 뭐 귀국 여부를 결정. 하시겠죠. 박주루 기자 얘기까지만 들어보면 재벌 회장의 성추행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동부그룹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 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박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8월에 그만두고 나서 7월 한 달 동안 모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그 증거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억 원을 줘라. 그리고 100억 원뿐만 아니라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기본적으로 거죠. 100억 원은 주는 거고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더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0억 원은 일단 받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합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 건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비서 A씨가 아니라 이 A씨의 아마 주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이 이제 동부그룹 법무팀 쪽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고요. 법무팀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3번 정도 더 연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의 조언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동부그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직적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네요. 뭐 조직적일 수도 쪽에서는.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과 상의를
했을 수 있고요. 아마 예. 이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부득이 피해자와 연락이 안 닿는 관계로 동부그룹 예. 측의 주장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동부그룹 측의 이야기라는 걸 지금 좀 강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동영상을 두 편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준규 회장 입장에서 동영상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신체 접촉은 있었다는 거를 동부그룹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은 일단 부인할 수가 없고요. 증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강제성은 없었다. 라는 부분을 강제성은 하고요. 없었다. 예, 강제성은 없었고 예.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의도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예. 1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액수를 요구했다. 예. 이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돈을 떼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서 다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는 예. 게 지금 동부그룹 측의 주장인 거죠. 예. 그런데 동부그룹 쪽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신체 접촉을 하는데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예.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동의를 했다? 예. 강제성은 없었다? 근데 여성은 지금 30대 여비서고 예. 남성은 74살이에요. 74살이고 직장의 가장 높은 분입니다. 예. 가장 높은 분이 신체 접촉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다? 혹은 뭐 그거 자체도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뭐 저라면 뭐 40살이 넘게 많은 남자가 신체 접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예. 동의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뭐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부그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피해 여성 그 전 비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대로 좀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 비서라는 사람의 행동도 조금 이상한 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사과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바로 가게 되는데 돈을 요구했다는 점은 좀 석연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동부그룹이 계속 자신 있게 뭔가 의도한 거고 예. 뭔가 계획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동부그룹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촬영된 동영상을 일단 한 2편 정도는 법무팀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영상을 봤을 때 이게 그 비서가 일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네. 그 집무실, 회장의 집무실에서 촬영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장의 집무실에 이제 이 비서가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자신의 휴대전화로 잘 보이는 위치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일부러 촬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신체 접촉이 계속 뭐 한 수개월 동안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고 싶었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피해를 당했더라도 뭐 그게 필요하죠. 그럼요. 입증하려면. 경찰의 진술만 해서는 이게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둘만의 문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촬영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 그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 굉장히 거액을 요구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동부그룹에서도 더 자신 있게 지금 우리도 피해자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부분 역시 또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성이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만둔 게 8월이고요. 8월에 그만두고 8월에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발을 한 게요. 경찰에 신고를 한 게 9월 11일이에요. 예. 한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00억 원이라는 사실 재벌 총수라도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거액의 돈을 요구를 했고 그 거액의 돈을 요구했는데 안 되면 사실 예.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액수를 좀 현실적인 깎아가면서 액수. 현실적인 액수로 좀 협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예, 예. 100억 원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 된다고 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바로 한 달 만에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이 김준규 회장에게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없다고도 볼 수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측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박준호 기자, 지금 김준규 회장은 한국에 없다면서요? 네, 그 김준기 회장은 이 비서 A씨가 회사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이죠. 7월 예. 말에 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그 김 회장이 치료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 회장은 신장과 어떤 간 질병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경찰이 이제 김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해도 이 김 회장이 응할 수 있을지가 이제 미지수인데요. 만일 김 회장이 이제 치료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출석 자체를 거부한다 할 경우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소 중지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저 MBN에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유해 사항은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이 김준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재계서열 10위까지 올라갔던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예. 지금 김준기 회장 개인의 재산만 지금 알려진 것만 1억 5천억 원에 달할 1조 정도로 5천억 원.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도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의 자제입니다. 예. 아버지가 김진만 의원이라고 고 의원인데 그렇죠. 예. 그 칠선 의원이에요. 칠선 의원이었고 본인은 이제 24살에 대학생 때 대학 시절에 미국으로 견학 가는 어떤 그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에 뽑혀서 미국으로 견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이 라스베가스와 이 엄청난 그 리조트들, 라스베가스 뭐 디즈니랜드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예. 생각으로 돌아와서 24살에 미륜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걸 10년 만에 거의 재계 서열 몇 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일군 자수성가형 지금 1세대 예.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에게 이혼을 했다고 거짓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50대 남성의 예. 사연인데요. 50대 남성이 아마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자신이 지금 결혼을 한 상태다, 유부남이다라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만난 것 같아요. 못하고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그게 발각이 됐겠죠, 아마. 예. 발각이 되고 나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가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소송 서류를 만든 것처럼 예. 가짜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변호사가 만들어준 이혼 서류인 것처럼 꾸며서 여성에게 갖다 줍니다. 예. 내가 이렇게 이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나도 된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사문서를 위조를 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여성도 안심하고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확인을 했겠죠. 이혼이 된 거 맞아? 예. 그 절차가 잘 진행이 된 거 맞아? 라고 계속 확인을 하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 남성이 또 한 번 문서를 위조하는데요. 그때는 그게 두 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조한 게. 그때는 어떤 서류를 위조를 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떼어놓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자신의 아내 이름만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혼이 된 것처럼 아내가 없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여성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안심하라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완전 범죄가 되진 못했고요. 여성이 알게 되면서 이제 남성을 고소했고 예. 그래서 남성이 굉장히 큰 벌입니다. 이게 사문서 위조와 그렇죠. 공문서 위조 두 가지를 위조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예.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했는데 예. 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런 그러면 판결입니다. 예, 이 50대 남성은 결혼 그 가정도 유지하고 싶었고 이 내연녀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만났는데 그것도 유지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죠. 좀 욕심이 과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결국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저가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떤 형량을 받을지 변호사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내연관계 있는 거 남자가 좀 거짓말하면 성인민자 등을 고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처벌이 위헌으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자가 하는 부분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문서 위조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 위조를 고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공문서 위조 변조는 10년 이하고요.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예요. 확실하게 이 문서에 관련돼서 본인이 위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공적 증명력을 통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면피용으로 좀 썼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단순히 내연녀의 관계에서 변명하려고 만들었다는 그 고의를 좀 많이 참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대진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지만 돈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짚어볼 사건이 있는데요. 예. 이제 올해 초에 한 항공사 승무원이 이제 아이 2명을 낳았다고 거짓으로 그렇죠. 이제 예. 구청에 신고를 해서 그 정부와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먹은 그런 사건이 예. 있었는데요. 추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되게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예.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공문서 위조나 변조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거죠. 단순한 내연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로 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억 원을 줘라. 네. 그리고 100억 원뿐만 아니라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죠. 100억 원은 주는 거고 예, 플러스 그렇죠. 알파를 더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0억 원은 일단 받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합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예. 이야기를 한 건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비서 A씨가 아니라 이 A씨의 아마 주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예. 다른 사람이 이제 동부그룹 법무팀 쪽으로 연락을 했던 것 같고요. 법무팀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더 연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의 조언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동부그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직적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네요. 뭐 조직적일 수도 쪽에서는. 있고 주변에 예. 도와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과 상의를 했을 수 있고요. 아마 예. 이 사안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부득이 피해자와 연락이 안 닿는 관계로 동부그룹 예. 측의 주장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동부그룹 측의 이야기라는 걸 지금 좀 강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동영상을 두 편을 보여줬다고 해요. 저를 그만뒀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쪽에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그 비서 말고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동영상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동영상을 찍었다.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1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얼마를 더 주는가에 따라 합의를 보겠다. 이 직원이 그래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네, 두 달간 계속 협박을 해왔고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거죠. 회장님은 이 일이 터지기 전에 7월 달에 미국에 가셨어요. 지금 신병 치료처 미국에 계시거든요.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언제쯤 예정은? 그건 아직 경찰로부터 뭐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환 통보가 추석 통보가 오면 그때 이제 뭐 귀국 여부를 결정. 하시겠죠. 박주르 기자 얘기까지만 들어보면 재벌 회장의 성추행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동부그룹 얘기를 들어보면 100억 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박을 당했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8월에 그만두고 나서 7월 한 달 동안 모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준규 회장 입장에서 동영상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신체 접촉은 있었다는 거를 동부그룹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은 일단 부인할 수가 없고요. 증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강제성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제성은 하고요. 없었다. 예, 강제성은 없었고 예.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측면이 있다. 의도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예. 1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액수를 요구했다. 예. 이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돈을 떼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서 다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는 예. 게 지금 동부그룹 측의 주장인 거죠. 예. 그런데 동부그룹 쪽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신체 접촉을 하는데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예. 사실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동의를 했다? 예. 강제성은 없었다? 근데 여성은 지금 30대 여비서고 예. 남성은 74살이에요. 74살이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비서 A 씨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근무한 겁니다. 한 3년간 회장 비서실에서 이제 근무를 한 건데 이 김준기 동부그룹 그 회장이 올해 2월부터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A 씨가 7월에 예. 회장 집무실에 핸드폰 등을 설치해서 이제 몰카를 담은 거예요. 몰래 카메라로 자신에게 회장이 하고 있는 행위 등을 이제 찍게 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올해 8월에 회사를 바로 그만뒀습니다. 7월에 예. 담고 나서 그 후 이달 11일, 9월 11일에 서울 수서경찰서에
김 회장에 대해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확보한 녹취와 그 동영상 등에는 예. 상당히 좀 적나라한 어떤 장면이나 표현 등이 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예. 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개에서 30개요. 예. 꽤 많네요. 예, 20개, 예. 30개 정도 되고 A 씨의 지인 등이 어떻게 그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녹취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예. 일정 부분 힘을 보태준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추행에 관련된 증거들을 모은 다음에 일단 퇴사를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경찰 측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직접 통화한 분은 일부러 피해자 이름이나 나이를 아예 다 잊고 수사를 할 정도로 되게 민감해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 A 씨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A 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 동부그룹 측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현재는 녹취와 이제 동영상 확보에 힘을 보태줬다는 그 A 씨의 주변 지인들 예. 참고인 조사를 하겠죠. 참고인 조사를 한 뒤에 이들 조사까지 충분히 마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김준기 회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피해자 A 씨를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예. 그 방방으로 이제 다 소문을 해봤는데 지금 잘 접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고발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김준규 회장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부그룹 쪽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월 달에 동영상을 녹화를 했고요. 8월 초에